우리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시련을 겪길 마련이죠. 사실 시련은요,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정말 한 번쯤은 겪을 수밖에 없는데 시련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고 또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한층 성장하고 또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련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의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 시련을 극복한 선물 같은 그녀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사실 시련은 겪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네,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련을 겪고 일어나면 좀 더 성숙한 것도 사실이죠. 세상을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살펴보니까 단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실패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실패를 한 것에 대해서 시련을 겪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딛고 일어선다는 것이 중요한 네. 거죠. 자, 여러분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일 것 같아요. 자, 조금이라도 용기를 갖도록 하시고요. 저희에게 용기를 더 불어넣어 주시는 조재현 우리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 초대하고서 소개를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네. 더듬거려요.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잔입니다. 이집트가 이제 보면 우리가 피라미드 생각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게 있죠. 네네. 그래서 항상 보면 9월에서 11월 매년 거의 동일한 시기에 똑같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나일강 기적이라고도 네. 하는데요. 이러한 범람으로 인해서 이제 죽었던 이러한 풀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토양들을 살려내는 어찌 보면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이런 시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물을 포장해서 또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련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선물이라는 말로 한번 표현을 바꿔서 이야기를 네. 해보고 싶네요. 네, 멋진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요. 네. 열심히 살아가는 그녀들을 위해서 나일강 원동력 있는 존재가 되어볼까요? 그럴까요?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노년 취업을 알아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들 살펴볼까요? 요즘에 문과생이어서 죄송합니다가 그 줄임말이 뭐였죠? 문송합니다. 문송합니다의 분들이 이 사회에 나서 설 자리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해요. 네네. 어찌 보면 자기가 가야 할 방향들을 찾는 거 좋은 현상으로 보기는 하는데 여성 취업자들이 외국 기업을 선호하는 게 훨씬 더 높다고 하네요. 일과 삶에 이렇게 균형 잡힌 생활을 원하는 20, 30대들이 선호하는 외국계 기업. 왜 그녀들은 외국계 기업을 선호할까요? 이번 주는 외국계 기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취업 정보와 취업 전략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 곳이나 그냥 갈 수는 없겠죠.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더 좋은 기업에 취업해서 커리어를 시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인지 국내 기업에 비해서 채용의 기회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외국계 기업에 가장 우수하다는 그 우수 인력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 그녀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외국계 기업 취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외국계 기업은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소위 스펙이 웬만큼 갖춰져 있지 않으면 감히 상상조차 못할, 넘보지 못할 그런 꿈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정규직이 아닌 인턴이라도 해보면서 커리어를 쌓아보려는 지원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박사님, 우선 우리 외국계 기업이 어떤 기업을 얘기하는 건지부터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외국계 기업이라는 것은 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법률을 두고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우리는 외국계 기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순수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하는 이제 기업을 외국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해외에 있는 기업을 외국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전에 한미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시티은행으로 바뀌고 네. 그다음에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GM이 인수해서 우리가 GM 대우자동차 기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볼보에서 이제 인수해서 볼보건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만도공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캐피탈에서 인수를 해서 네. 이제 위니아 만도라고도 네네. 이제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내의 기업을 인수를 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어려운 기업을 다시 투자를 해서 살려내고 브랜드를 외국 기업으로 바꾸는 이러한 형태도 이제 외국계 기업이 많고요. 네. 순수 해외에서 아예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이제 외국계 기업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와 좀 혼동하는 경우도 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도 전 세계의 이제 기업들이 영업 이제 제조 거점이라든지 그다음 지점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이나 정치적으로 구애를 받지 않고 세계적인 범위와 이제 규모로서 영업하는 기업들을 우리는 이제 다국적 기업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BM이라든지 BMW라든지 그다음 KFC,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국계 기업이라고 안 부르고 다국적 기업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성 취업자들이 외국 기업을 더 선호하는 걸로 나왔어요. 네네. 그렇죠. 왜일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요. 네. 일단은 복지와 이제 근무 환경이 좀 자유롭고 혜택이 좋다. 오. 그러니까 국내도 물론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외국계 기업은 우리가 선호하는 이 선호에 대한 인상, 이상, 꿈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는 뭐 우리가 TV에서 보면 근무 시간에 수영하고 근무 시간에 배구도 하기도 하고 그죠? 잠도 좀 자고. 그럼 책 뭐 보기도 하고 사장 옆에서 자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더 제일 중시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출산 후에 이제 복직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자율성이 좀 보장되고 네. 그거를 법적으로 좀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이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기업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에 대한 수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생각하지만 여성분들도 연봉 대신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복지로서 환산받는 이러한 네네. 이미지들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장점은 어떤 게 있고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외국계 기업을 말하다 장점과 단점. 우선 네. 장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점 첫 번째. 바로 능력에 따른 보상 및 복지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씩. 네네. 첫 번째, 일단은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라든지 또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누구님, 매니저님, 네네. 그다음에 누구 에릭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의 직무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는 문화를 가져가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적인 이제 그 직무에 따라서 보상이라든지 능력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분들도 훨씬 더 좋아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 2016년도 4월 달에 취업 포털 이제 자코리아에서 이제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네. 20, 30대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외국계 기업 이직 선호도를 이제 조사한 결과에 이제 한정해 보면 여성분들은 복지 지원 때문에 외국계 기업을 50% 이상 선호한다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자기 개발, 출산, 육아휴직, 이러한 주택 자금 혜택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능력에 따른 보상 및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는 게 장점 첫 번째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장점. 자유롭게 합리적인 기업 문화. 네. 그렇죠. 아까 말했죠. 일단은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을 이제 비교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아기가 있고 있으면 애를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데려다 주고 출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퇴근에 탄력 근무제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국내도 물론 이제 되어 있지만 외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터치를 하지 않지만 이러한 룰에 의해서 자기의 뭐 업무만 제대로 잘 진행되면 그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자유로운 합리적인 기업 그래요. 문화가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세 번째 해볼까요? 네, 세 번째 해외 근무 및 출장, 파견 기회라고 네. 되어 있네요. 실제로 우리가 이 뭐 해외가 많고 했는데 뭐 실제로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근무를 더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누군가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겠지만 실제로 본인은 가정생활도 안 되고 자기 개인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나가게 되면 해외 문화, 그 다음에 의학 실력 여러 가지 면이 이제 좋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호하고 이제 자기도 이제 하고 싶지만 대부분 못 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단점도 있어요. 네. 난 외국계 기업 장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있네. 자, 단점에는 뭐 경쟁, 그리고 또 경쟁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개인 중심으로 직무 중심으로 네. 서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직급이 되고 있으면 이제 이제 연공 서열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네네. 하지만 외국은 그것보다는 시니어라도 또는 주니어라도 얼마든지 그에 대해서 따라잡을 수 있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경쟁이 이제 더 심해지게 되고 아까 네. 진행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내도 갈 수 있지만 외국계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경쟁이 더 심해지는 형태도 이제 있다라는 게 이제 단점으로 볼 수가 있죠. 네. 두 번째로는 뭐 현지화를 통해서 한국 기업으로, 세 번째는 국내 사업 철수의 불안감, 뭐 네네. 이렇게도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제 현지화를 위한 한국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 아시아에 진출하기 위한 교도부로서 우리 한국을 예전에는 많이 이제 지지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이제 일본으로도 다시 이제 가기 위한 부분인데 실제로는 현지화를 통한 한국 기업으로 우리가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기업을 인수해서 한국 사람이 포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법인을 만들지만 거의 한국 사람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지화에 대한 이제 네. 한국 기업이다. 그래서 말만 외국계지 실제로 근무 조직이라든지 문화는 국내 한국과도 문화를 똑같이. 딴다라는 네네. 거고요. 이제 국내 사업 철수의 불안감 이게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용 안정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하고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철수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안감, 고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항상 또 다른 일자리 또는 이직, 또 자기의 그 기간 동안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과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네. 또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장점만 있을 줄 알았던 우리 외국 기업, 단점도 있습니다. 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경쟁, 또 경쟁을 겨듭해서 외국계 기업 취업을 원하는 그녀들. 자, 과연 외국계 기업의 어떤 점이 그녀들을 매료시켰을까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실업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60세 정년제를 시작하면서 국내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 고용은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그래도 더 좋은 기업에 취업해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러한 열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특히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같은 외국계 IT 기업들은 많은 청년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면접도 일종의 약간 이런 특정한 집단으로 사람을 뽑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문화에 초점을 맞춘 그 사람을 뽑는 형태고, 그다음 외국계 기업은 기업 문화보다는 개개인의 인성과 개개인의 어떤 직무 역량을 위주로 사람을 선발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면접을 하는 구성이 서로 다릅니다. 그게 아주 큰 차이고요. 외국계 기업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복지인데요. 휴가와 직원 복지에 관대한 경우가 많고 직원들의 개발을 위해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계 계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팀 매니저다. 그럼 한 명의 팀 매니저에 다양한 팀원 형태, 그러니까 수평을 베이스로 한 약간의 수직적인 개념. 그래서 그런 기업 문화적인 부분이 여성 취향적으로 맞고요. 학연,
혈연, 지연 부분이 굉장히 그 내부에서 승진할 때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데 외국계 기업은 그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본인의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얼마든지 위에 선배를 제치고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성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남구의 한 학원. 이곳에서는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수강생으로 꽉 찬 강의실은 여성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외국계 기업의 채용 정보와 취업 노하우를 듣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필요한 건 직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직무 능력이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입사를 하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해 보시고 직무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를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아 기업들도 여성 인재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100대 기업들을 살펴보면 여성 임원은 1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외국계 기업의 여성 임원은 절반을 넘는 곳이 부지기수인데요. 이처럼 성별을 떠나 여성 인재들을 인정하고 성과를 보장하는 것. 회사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정말 취업 준비를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학생들 보니까요. 우리 시대의 지금 단면을 보는 것 같네요. 참, 지금의 그래도 이런 노력들 언젠가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해요. 대기업도 있고요. 중소기업도 있고 또 벤처기업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계 기업 간의 차이가 어떤 건지 왜 외국계 취업을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기업 대 외국계 기업. 네. 차이점을 좀 저희가 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첫째, 커리어 방향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있어 가지고 경력 관리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채용을 하고 나서 조직에 융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습득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찌 보면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한 이제 퍼포먼스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연공서열에 의해서 직무사다리라는 걸 타게 됩니다. 네. 사원, 주인,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네. 이렇게 서열을 쭉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가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갑자기 사원이 부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조직의 문화가 있는 반면에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업무를 바로 투입하기 위해서 직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애초 신입을 뽑고 경력자 이제 초반 경력자를 뽑더라도 OJT를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버리기 때문에 개인 업무 중심의 이제 역량 평가가 구체화되고요. 그 다음에 CDP라고 해서 기업에서 키워주는 게 아니라 IDP 자기 스스로 이제 경쟁과 자기 개발을 통해서 클 수 있는 이러한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내보다는 외국계 기업에서 오히려 자기의 커리어를 쌓는데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볼까요? 네. 입사 지원 채용 시 방향 설정의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지만 공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쉽게 말해서 공개 채용을 해서 우수한 인재를 받는다라는 네네. 것은 조직이 올해는 몇 명을 뽑을 것이라는 계획하에 TO, 네. 우리 말하는 것처럼 인력 계획을 수급하고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고 교육을 시켜서 부서에 배치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적성과 직무를 고려하지 않고 부서를 배치받고 또 직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전문성을 좀 가져가지 못하는 반면에 이제 외국계 같은 경우는 공백이 생겼을 때 수시 채용 문화가 이제 발달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시 채용이라는 것은 바로 경력자 위주로서 바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국내 같은 경우는 공고가 게재가 되고 그 기간 동안 계속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먼저 지원해서 면접을 보고 괜찮으면 그 사람하고 이제 바로 컨트랙이 일어나게 되고 공고를 내리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직 문화의 차이입니다. 뭐 앞서 계속 말하고 있지만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을 이제 굉장히 중시 여기고 네. 직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일만 열심히 잘하면 자기의 자유성과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장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국내는 자기가 아무리 잘하고 해도 연공서열에 의해서 뭐 일찍 퇴근하고 싶어도 일을 빨리 끝내도 눈치를 봐야 되는 그렇죠. 이런 문화가 굉장히 핀배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 문화가 실제로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압박을 계속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요. 직무나 직종, 뭐 커리어 방향에 따라서도 대기업이냐 외국계 취업이냐 이런 게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채용하는 분야, 그다음에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도 하는 분야가 이제 의료, 그다음에 보건, 치유공,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거의 세일즈 분야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마케팅. 네. 그리고 마케팅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마케팅이 아니라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널리시스 이제 분석.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네. 분야로 간다면 국내 기업이 오히려 좀 더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인사, 노무, 교육, 회계 전통적인 직무 분야로 가는 거는 역시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이 좋죠. 네네. 반면에 이제 IT나 기술이라든지 이런 영업 쪽 분야는 외국계 기업이 훨씬 더 자기 커리어를 쌓고 네네. 이제 성과를 내는 데는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IoT나 인공지능이나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기술 발달 같은 경우도 외국계 기업이 좋고 네. 반면에 이제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대신에 게임 분야는 워낙 메이저급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급에 의해서는 외국계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수백 대 1의 바늘구멍을 뚫어야 하는 그 국내 대기업 취업보다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는 외국계 기업, 외국계 취업을 위해서 알아야 할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그녀의 참 매거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이하나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주제가 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기자님 주변에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신 여성분들 있어요? 취직하신 분들은 없고요. 네. 취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취재차 인사 담당자들은 뵀었는데 네. 뭐 주변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없네요. 그럼 그분들은 어떤 고민들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이제 공통된 고민은 아무래도 영어죠. 영어를 어느 정도 네. 해야지 외국계 기업에 입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원어민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네. 장문 실력은 어느 정도 해야 네, 되는지, 네. 뭐 이런 고민들을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계셨고요. 뭐 두 번째로는 사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세요. 이게 대부분 공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시 채용으로 네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기자님, 이 외국계 기업이요,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요즘 그 원업이라고 네. 하죠. 네. 꼭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뭐 사실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네. 그 답이 나오고 아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최대 장점이 복지제도를 꼽습니다. 뭐 워낙 국내에서도 많이 복지제도가 늘어나긴 했지만 외국에서는 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안착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조직 문화에. 그렇죠. 그래서 그 복지제도를 꼽고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수평적 기업 문화, 서열이 없다 이런 거에 대한 네네. 이제 메리트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근무 기회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많으셨고요. 특히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 없이 좀 쭉 이어서 다닐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있으세요. 게다가 이제 성차별이 없다, 뭐 이렇게 보상도 잘 되어 있다. 네네.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직, 뭐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는 희망을 보시는 거죠. 그렇군요. 자, 조 박사님도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 입장이나 실제 구직자가 느끼는 이유가 조금 비슷해요. 네. 그렇다면 취준생들이
외국계 기업 입사에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이 뭘까요? 네. 기자님. 제가 잠깐 이제 언급을 했지만 네. 아무래도 어학 능력을 네.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는데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5% 이상이 어학 능력을 꼽았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글로벌 감각을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글로벌 감각에 그렇죠. 대한 이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관련 분야의 직무 경험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 외국계 기업에서도요, 취준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입사 조건들을 선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외국계 기업에 입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박사님. 예. 취준생들이 이제 가장 선호하고 있던 우리가 스펙으로 보면 이제 구종, 스펙 네. 세트 우리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준비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관련 분야의 직무를 커리어를 쌓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실제로도 한 43.5%의 중요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강력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어 능력이 한 20% 정도 우리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있던 이제 해외 인턴이라든지 문화 탐방, 그다음에 연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 13% 정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맥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 기업 네. 같은 경우가. 그리고 이제 타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직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약 한 3.5%밖에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펙하고는 좀 다르고, 네. 그 직무에 정말 경험해보고 자기가 체험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기자님. 국내 기업하고 외국계 기업의 취업 준비 과정이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이제 비교해볼까요? 그렇죠. 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펙이라는 거를 준비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봄, 가을에 이뤄지는 대규모 공개 채용에 맞춰서 뭐 자격증부터 어학 점수를 이제 따는 것도 그렇고요. 대외 활동도 이제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준비를 하는 과정이 전체 취업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금 채울 스펙을 마련하는 것이 국내 기업 취업 준비 과정이라고 한다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자격증을 준비를 하긴 해요. 기본적인 뭐 모스 자격증이라든지 네네. 뭐 어학 점수를 준비를 하긴 하지만 자격증보다는 그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취업 준비 과정이 직무 관련한 인턴십을 하거나 네. 대외 활동을 하거나 연수를 가거나 이런 게 취업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뭐 실제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외국계 기업을 들어가려면 이런 걸 준비해야 돼.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경험을 쌓고 네. 직무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요. 저 이거 정말 궁금하거든요, 기자님. 우리나라 구직자들이요. 어떤 외국계 기업을 가장 선호하나요? 네. 뭐 외국계 기업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좀 여쭤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외국계 기업 떠오르시는 게. 구글? 외국계 기업? 뭐 구글, 애플, 또 뭐 있나요? 방송사 언론사 중에도 사실 듣고 있는 유아키벌리도 BMW? 내가 BMW 아, 코리아. 그러네. 자동차 회사는 네, 그렇게 자동차 많네요. 많죠. 네, 네. 무역, 네네네. 냉장고 뭐 다 있죠. 가지고. 가전제품 쪽도 네. 있고. 뭐 가장 먼저 말씀하신 데가 이제 구글이잖아요. 구글. 네. 뭐 꿈의 직장이라고 부를 그러니까요. 정도로. 그런데 국내에서도 이제 구글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20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가 잘 돼 있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 휴가의 경우는 여성이 넉 달. 이게 우리나라는 3개월. 보통은 3개월 정도잖아요. 남성에게 또 출산 휴가가 한 달 정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주일 정도거든요. 네. 굉장히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좀 나고 네. 일반적인 한국 기업이 일본적인 한국 기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근무제도 좀 안착이 되어 있어서요. 눈치 보지 않고 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수평적인 조직 분위기가 좀 안착되어 있고 좀 다양성을 강조한다. 조직원의 다양성을 강조를 하고요. 네네. 복지제도도 최상이라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에서 이제 근무하시던 분이 구글로 그렇죠. 이렇게 이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사실 채용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요. 네. 뭐 어떤 분은 이제
개인별로 다른데 어떤 분은 10번 정도 이 인터뷰를 하는 경우들도 한 있었고요. 번 채용 과정에서요? 그렇죠. 그만큼 채용에 네. 굉장히 중시하고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복지제도가 좋은 만큼 입사에도 업무량이 좀 많고요. 아. 그만큼 이제 성과를 중시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압박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한 킴벌리도 이제 가족 친화, 뭐 여성 친화 경영으로 굉장히 유명한 네. 기업이에요. 이직률이 2% 미만이라고 할 정도로 와. 예, 직원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외환 위기 때 직원들을 한 명도 그 해고하지 않은 정도로 이제 직원 중심 경영 방침을 세우고 네네. 있다고 합니다. 뭐 자율 출퇴근제, 원격 근무제, 재택 근무제, 뭐 이런 탄력적 근무제도가 잘 안착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유한 킴벌리 가봤더니 직원들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정된 좌석이 없고요. 아침에 출근하면 그 앉고 싶은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그리고 가장 채연 씨 좋은 나랑 자리 바꿔. 그 자리 넣어보시나요? 아니 그 자리 편해 보였어. 그렇긴 합니다. 죄송해요. 네. 아무래도 가장 좋은 뭐 창가 자리, 상석이라 그러죠. 네. 보통 관리자, 임원들이 앉는데 그 자리는 임산부들을 위한 자리로 전용 좌석으로 네네. 이제 정해놓아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 신혼부부 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뭐 로레알 코리아 같은 경우는 세계 네. 최대 화장품 그렇죠. 기업의 이제 한국 지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여성 일하기 좋은 이제 기업으로 손꼽힙니다. 이제 판매직을 포함해서 정규직 한 1,400명 중에 여성 인력이 80% 이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성 임원 비율도 60% 굉장히 이상이라고 높네요. 하고요. 그래서 여성 인력이 회사의 주축으로 이루어진 셈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여성 임직원들이 좀 회사와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밖에도 뭐 한국 3M, 뭐 나이키 코리아, 네. 예, 스타벅스 코리아, 네.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러네. 굉장히 알고 보면 외국의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네. 아까 지금 아까 삼성에 다니시던 분이 구글로 이직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직 선호도 이직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그 자코리아 조사를 보면은 그 응답자 66.4%가 기회만 된다면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고 싶다. 굉장히 높은 예. 기회를 노리고 있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네. 10명 중 7명이 이제 외국계 그러니까요. 기업으로 이직하고 싶어하는 셈인데요. 사실 외국계 기업의 이직률도 좀 낮은 편이에요. 네. 그 우리나라 그 기업의 평균 이직률이 10.2% 정도거든요. 근데 외국계 기업의 평균 이직률은 8.3%.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은 편이고요. 네. 대기업 이직률이 10.3%였으니까 외국계가 2%포인트 정도 더 낮은 거죠. 이직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회사에 이제 만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직률이 낮다 보니까 그래요. 들어가기가 더 힘들겠네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 외국계 기업 연봉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대기업하고 좀 분석해 볼까요? 네. 그리고 남자 여자 네. 네. 그것도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외국계 기업은 유한 회사인 경우들이 많아서 재무제표가 이제 공개된 곳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수의 이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 그러니까 초임으로 보면 그 평균이 3,228만 원이거든요. 네. 전체 평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는 평균이 3,89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기업이 3,277만 원으로 조금 뭐 한 500만 원, 700만 원 정도,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네. 중소기업은 평균 2,455만 원이었고요. 뭐 국내 대기업에 비해서 외국계 기업이 초봉이 좀 낮은 편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 대기업의 연봉을 넘어서는 시기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또 성과에 따라서 그 격차도 좀 차이가 나는 편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연봉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기는 어렵지만 그 국내 기업과의 차이를 살펴보는데 조금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여성 직원이 많은 그 네.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남녀 임금 차이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3개 은행 중에 외국계 이제 은행인 시티은행의 경우에 평균 직원 연봉이 9,100만 원이었어요.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균이요? 편이긴 해요.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이 네. 넘는다고요? 그 임원들도 포함한 연봉이어서 이제 높은데요. 네. 은행은 사실 남녀 임금 격차가 좀 큰 편이긴 하거든요. 그나마 근데 시티은행이 여성 직원들의 연봉이 좀
제일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은행 13곳 중에 여성 평균 임금이 7천만 원인 곳은 시티은행이 유일했어요. 와. 나머지는 6천만 원 이하였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것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계 기업이 여성 연봉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쯤 그런 연봉을 받아볼까요? 근데 뭐 물론 시티은행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사실 저는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굉장히 좋은 조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곳은 우리나라 대기업과 비슷하고 또 어떤 곳은 더 적은 곳도 있고 그렇네요. 그런데도 이직을 선호하는 이유에 연봉이 꼽히고 있거든요. 이 외국계 기업 연봉 책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박사님? 무조건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많이 받는 거는 이제 아닌 거로 이제 네.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대체 효과라든지 이제 보상 심리로 이제 우리가 환산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복지가 나름대로 잘 돼 있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뭐 근무 시간 대비해서 그것을 비용으로 환산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비용을 가지고 자기가 또 다른 이제 일과 가정에 대한 병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굳이 그 연봉이 고액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삶 이런 부분들을 더 중시 여긴다면 네. 외국 기업으로 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러한 연봉을 이제 책정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 책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상률이 일반 기업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외국계 기업은 거의 성과 이제 직무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KPI를 이제 잡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성과 측정 지표를 우리가 잡게 되면 그 잡은 거에 대해서 뭐 구간을 두겠죠. 뭐 S, A, 뭐 B, C, D 이렇게 줘서 그에 대한 인상률들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대해서 달성하면 이제 그에 대해서 인상률이 좀 더 높게 올라가는 성향이 네. 있기 때문에 많게는 뭐 200%, 300%까지도 네. 인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봉 측정이라든지 인상률에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연봉이야 뭐 비슷하거나 좀 적게 시작하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를 내면 그만큼 또 연봉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네. 구직자들이 잘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외국계 취업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쭉 여러 개 봐도 네. 일단 외국계 기업이라 가서 외국계 기업을 전문적으로 하기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일반 아까 말한 것처럼 국내 기업이 어쨌든 외국계 기업으로 돼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한회사로서의 또 다른 역할로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 포털 사이트 뭐 자코리아 그다음에 뭐 인크루드 커리어 뭐 이런 곳에 가보시면 이러한 공고들은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단지 이제 그 필터링 값으로 해가지고 외국계 기업이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같은 경우는 이러한 포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취업 카페. 그래서 뭐 다음이라고 다음에서는 우리가 제일 유명한 카페가 이제 취뽀라고도 하죠. 네. 취업 고객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네이버의 뭐 스펙업이라는 독지사 이런 이제 카페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월드잡 플러스라든지 이제 한국무역협회 사이트 이런 곳에서도 외국계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기자님. 외국계 기업 입사를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구직자들이 이제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려면 우리 자격증 얘기 참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외국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뭐 별다르게 특별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어디서 어떻게 뭘 준비해야지 되는 건지. 네, 뭐 보기는 하죠. 사실 이게 네.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보기는 하는데 뭐 FCE라든지 CA라든지 뭐 이런 영어 공인 자격증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요. 네. 또 모스 같은 기본적인 자격증을 보긴 하는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영어라든지 뭐 직무 능력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를 사실 살펴보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는 필수잖아요. 그 외국계 기업에서 일한다면. 근데 영어가 정확히 얼마나 필요한지는 사실 회사에 따라 이제 또 직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뭐 해외 거래처와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 받아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영어 구사 능력이 이제 중요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학 점수보다는
이제 얼마나 소통이 되는가. 이 소통이란 건 어학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소통도 이제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사실 본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실질적인 영어 구사 능력이 채용 결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필요는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신입으로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이제 스펙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관심 있는 직무와 관련한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관에게 해당 직무에 대한 자신의 역량을 어필할 때 이제 자격증보다는 내가 이런 인턴십을 했고 뭐 기본적으로 뭐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이런 경험을 했었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사실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경험이 직무에 어떤 영향을 이제 미치는지를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또 업무의 자격 요건을 잘 살펴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는 준비와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외국계 기업은 공채가 이제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부분 이제 결혼이 생기면 채용을 하는 이제 수시 채용이 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 인재를 원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경력자를 원하는 경우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아서 신입을 뽑는다고 해도 해당 직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본인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제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해당 기업의 이제 비전, 뭐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잘 이해하고 또 비전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쉽지는 않네요. 근데 이거는 외국계 취업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 취업할 때도 다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채용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외국계 기업도 좀 변화가 있나요, 기자님? 네. 그 외국계 기업들이 신입보다 이제 경력직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 진출한 좀 역사가 오래된 한 10년 이상 된 이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채용을 또 이루어지고 있기도 해요. 뭐 실제로 그 수시 채용만 하던 이제 구글 코리아가 올해 초에 그 처음으로 대졸 신입사원 그 공개 채용을 했거든요. 한 2자릿수 채용을 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네요. 예, 많은 편이죠. 네. 그게 이제 2004년에 한국 법인을 세운 이후에 처음 이뤄진 공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경력직 못지않게 이제 경험도 많고 스펙도 쌓은 신입 직원들이 이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좀 고급 인력들을 발빠르게 데려가려고 하는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워낙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다 인턴십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스펙 타파를 외치는 능력 중심의 NCS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렇다면 외국 기업에서도 NCS를 도입하고 있나요, 박사님?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던 NCS에서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 분야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적으로는 기초적으로 능력을 갖춰라라는 것을 이제 표준화시킨 거죠. 네. 근데 외국 기업은 실제로 있는 조직 문화를 이제 우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지금 NCS이고 네. 입사하고 나서도 그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평가도 NCS로 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외국 기업은 이제 상시 아까 기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수시와 상시라는 개념으로 계속 이제 채용을 이제 결혼이 생기면 그때 이제 바로 채용을 하잖아요. 그때는 바로 이제 업무에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직무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서 약간 용어에 대한 혼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채용 공고를 보면 상세 채용 공고에서 직무 내용이라고 해서 이제 쭉 나오는 부분 있죠. 그걸 우리는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좀 구체화돼야 되는데 그 직무에 대한 부분과 NCS의 직무를 이제 이퀄로 보는 거죠. 이제 같은 거로 보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외국계 기업에서는 NCS를 크게 그 표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굳이 쓰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거리가 있다 아직까지는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제조업에 좀 고용 유발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려주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정말 담비 같은 존재?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외국계 기업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자님. 네, 뭐 최근에 이제 일부 금융사 중심으로 해서 그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좀 축소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영국계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이라든지 네네. 또 바클레이즈라고 영국계 투자은행 은 한국 사업 철수를 이제 결정을 했고요. 네.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산운용사 같은 것을 한국 지점을 폐쇄를 했고요. 은행 업무도 좀 축소한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금융사들이 잇따라서 한국 시장 철수를 하고 있는데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네. 외국계 본사에게 경영 전략의 변화 또 볼 수 있고요. 네. 또 수익성 전망이 좀 악화됐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가 또 영향이 있다 이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 당국에서도 이 외국계 기업의 이탈을 좀 막기 위해서 한국 금융 환경이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서 부족한 면이 없는지 네. 이제 되돌아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외국계 기업 이탈이 우리나라 취업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죠. 많이 미치죠. 네. 실제로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식음료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포진돼 있고 가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이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한테 이제 실업이라고 하는 이제 또 불안성을 또 우리가 또 안고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IT 쪽에서 한창 잘 나갔던 야후 했던 야후 있죠. 야후 코리아. 지금 흉내내신 거예요? 아, 그렇죠. 옛날에 광고에서도 야후 하고서 했잖아요. 이 같은 경우도 바로 저희 사무실 옆에 건물이었는데요. 네네. 실제로 15년 동안 일구었던 이런 것들도 단 메일에 나오는 막 5분이라든지 형태로 해서 메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통보가 들어가고 실제로 그 사무실을 쫙 비우는데 2, 3일 만에 없어져 버려요. 아이고. 그러니까 국내와 이제 좀 다른 고용 문화가 있고요. 저희 회사도 예전에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서 이제 10년 넘게 동안 이제 활동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해고를 하고 아니면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왜 이런 보상 제도를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기업은 외국 문화인데 이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모든 것도 한국 사람들의 움직이는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유통업체에 우리가 월마트라든지 까르푸, 그 다음에 컴퓨터는 뭐 델 또 HP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통신, 에어컨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빠지는데 보통 그 정도 급이면 한 700명, 1000명, 2000명까지 이제 우리가 해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때 문제는 이 아까 기자님께서 말한 것처럼 이제 철수가 예고된 기업들. 네. 그럼 그분들까지 합쳐놓으면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이제 한꺼번에 우르르 노동시장에 이제 나오게 되면 노동시장의 공급이 엄청나게 과잉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서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임금을 하락시키는 형태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실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냥 왔다가 조세 혜택을 받고 또 네. 그에 대한 제재도 없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빨리 해결이 되고 이러한 제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용을 안정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박사님, 구직자들이요. 아까도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계 기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복지, 그런 그렇죠. 것 때문에 사실 선택을 하는 건데 이렇게 기업 이탈 현상이 계속 된다면요. 이거 많이 불안정하고 많이 좀 마음이 조급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구직자나 입사자들이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목표를 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복지 혜택하고 이러한 뭐 탄력 근무제라든지 솔직히 좋긴 좋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외국 기업 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직무 분야를 선정을 받고 이제 입사를 한 거잖아요. 네. 대신에 빨리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와 커리어 형태로서 우승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야를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좀 빨리 커리어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뭐 CDP는 아니면 IDP든 네, 그러한 커리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도 다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이 반드시 네. 들어가야지만 그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언제 철수할지 모르고요.
최소한인데 정말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2, 3일, 뭐 4일, 일주일 안에 사라져 버려요. 아, 무섭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 대책을 통해서 관련된 동종업계 현황 이런 부분들을 네, 네. 좀 빨리 파악하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네, 네. 분야에 대한 이직도 좀 빨리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한번 외국계 기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물론 장점들이 있죠. 뭐 계속 얘기 나왔던 것처럼 복지가 참 좋고요. 그리고 수평적인 문화 그런 것도 정말 좋고요. 다 좋은 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불안정성에 대비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야호 뭐야 한 2, 3일 만에 싹 다 없어진다고 쓰나미가 한번 쓱 지나가는 맞아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최상하고 그러니까요. 싹 사라지는 데까지 그 정도 시간이면 사라집니다. 무서워. 우린 영원한 안정적인 거 원한단 말이에요. 국내든 외국이든 네. 외국계든 사실 그런 문제점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테니까요. 그때그때 대비를 해두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요. 자, 지금까지요. 외국계 기업 취업에 대해서 정보 그리고 또 국내 기업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외국계 기업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자, 기자님, 우리 외국계 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외국계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봤더니 하나같이 여성들을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네, 소통 능력이 되게 좋고 네네. 그리고 협업을 잘한다. 그런 걸 이제 꼽으셨어요. 이직률도 낮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어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뭐 글로벌 감각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 기자님 어떠세요? 아 저도 이제 기회만 된다면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뽑아주신다면 네. 네. 사장님이 보셔도 괜찮을지. 네.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셨던 좋아요. 자, 다음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외국계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여성들에게 우리 박사님이 또 네. 팁을 주셔야죠. 그렇죠. 어쨌든 매번 강조하지만 외국 기업의 여성분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 회사도 거의 70% 이상이 여성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좋은 거는 좋다는 거죠. 대신에 그에 대한 직무를 명확하게 포지셔닝하고 그거를 커리어업 시키는데 목표를 갖고 움직이시는 게 좋지. 단순히 복지 혜택만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이제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삼성, 뭐 아시아나 국민은행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 CJ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생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여성 문화 친화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살리고 일단은 수동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로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세일즈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시킨다면 네. 외국계 기업 취업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외국계 기업 취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내일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내일은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외국계 기업으로 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하우를 네. 역시 조 박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각 국가별로 외국 기업의 특징과 취업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니까 외국 기업으로 취업을 원하는 여성분들은 내일 이 시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내일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는 외국 기업 취업 전문가를 모시고 여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력서 쓰는 법, 네. 또 영어로 면접 보는 노하우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내일도 재미난 시간 꾸며져 있을 것 같아요. 네,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요.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정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고 첫 발을 잘 내디뎌야 할 텐데요. 겉모습 좋은 것만 보고 외국계 기업에 무조건 취업해야지, 무조건 외국계 기업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이든 외국계 기업이든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냉정하게 판단한 후에 채용된 기업으로의 입사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인지 확실하게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외국 기업에 대한 환상은 조금 접으시고요. 네. 취업문에 대한 시야를 좀 활짝 열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때도 정말 첫 발 내딛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뭐든지 첫 경험은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그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사드릴까요?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